자, 영업실무. 먼저 펀드의 판매 절차입니다. 자, 일반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이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나 중개업자는 우리가 증권회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펀드 판매하는 증권회사, 즉 판매사입니다. 판매사.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이 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해가지고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판매 절차가 이루어지느냐. 먼저 판매사는요, 고객, 즉 투자자, 이 일반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공격형인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투자자한테 적합한 펀드를 선정합니다. 이게 무슨 원칙이죠? 적합성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펀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적합한 펀드 권유하고 그 다음에 펀드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당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즉 설명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해요. 투자자가 이 펀드에 투자할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자했다. 그러면 이제 사후관리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6단계 판매 절차로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6단계지만 이 사이에 또 다른 단계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6단계 순서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영업점 직접 방문해가지고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즉 컴퓨터나 요새는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펀드에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다든지 입대 또는 전문 투자자만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순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펀드에서 공부하셨을 때 이 펀드의 성격이 투자 신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펀드에 투자하면 무엇을 받는다? 수익증권이라는 걸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 투자하는 걸 수익증권 저축거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익증권 저축거래는 이 종류가 시험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실무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증권 저축의 종류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살펴보면 자, 크게 이물식과 목적식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 그리고 이물식은 말 그대로 임의대로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투자자, 즉 저축자가 저축금의 인출 요건이라든지 저축기간, 얼마 동안 저축할지, 얼마만큼을 저축할지 금액, 그 다음에 나의 목표 금액, 이것을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이런 저축이 바로 임의식 수익증권 저축거래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는 다르게 목적식이 있습니다. 목적식은 또 종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거, 적, 목입니다. 그래서 또 목이 있으니까 이거 헷갈리죠? 여기는 목표식입니다. 그래서 거치식과 적립식과 목표식이 있어요. 목적식 저축에는. 거치식하고 적립식은 여러분들 은행 상품에서 거치식은 정기예금과 같고 적립식은 적금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목표식이 있습니다. 자, 거치식도 또 둘로 나눠요. 수익금을 인출하는 수익금 인출식하고 딱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는 일정 금액 인출식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수익금 인출 방식은 일정한 금액을 어느 일정 기간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 범위 내에서 내 돈을 뺄 수 있다? 수익금 범위 내에서. 그래서 수익금 인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식은 수익금 인출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익금, 즉 수익금 범위 내에서 재산 인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정 금액 인출식은 이렇게 하면서 저축기간 중에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금액,
그 재산을 매달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이 일정 금액 인출식이다. 자, 적립식도요. 정액 적립식하고 자유 적립식이 있다. 정액, 딱 정해놓은 금액만 적립하는 거고, 자유는 내가 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자유롭게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 목표식은요.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면 이건 저축 목표 금액입니다. 나 얼마까지 저축하겠다라는 이런 저축 목표 금액 정에 일정 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이 목표식이다. 그래서 수익증권 이 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임의식과 목적식으로 나뉘고, 목적식은 거치식, 적립식, 목표식으로 나눈다. 그리고 거치식도 두 가지, 적립식도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증권 저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면, 자, 저축금액. 그럼 내가 펀드에 투자할 때 얼마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최고 한도 얼마까지 할까요? 없습니다. 한도 없어요. 제한. 최저 얼마부터 할까요? 법에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펀드 투자할 때 뭐 1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축금액의 최고 한도나 최저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임의식 저축, 아까 앞에서 봤죠? 임의식 저축은 저축금액을 약정하지 않죠? 목적식 저축은 당연히 저축금액을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축하는 기간, 이건 종류에 따라 다르죠? 임의식은 저축기간 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목적식은 기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기간은요,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 즉 처음에 돈 내고 수익증권 샀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축기간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투자 신탁의 신탁 계약이 만약에 해지됐다. 그러면 그 투자 신탁이라는 이 펀드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 해지 결산일까지가 바로 그날까지가 저축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기간은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하고 해지 결산일까지가 저축기간이다. 자, 그 다음에 저축금 납입입니다. 자, 저축자는 무엇으로 저축금을 납입할 수가 있느냐? 뭐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해서 금송아지로 납입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이것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계좌 송금이나 계좌 간의 대체 거래, 이것도 다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이라는 것은 결제가 확인되는 그런 유가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만약에 지급 거절됐다, 뭐 부도 이런 걸로 이제 지급이 거절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이때는 저축금 납입한 걸 취소해버려요. 취소하고, 이 판매사, 즉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즉 판매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는다, 밟지 않는다? 밟지 않습니다. 왜? 우리 돈 받은 증권회사, 즉 판매회사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축금액 납입한 거 취소해버렸잖아요. 취소하고 너 이거 그냥 가져가. 이거 어차피 지급 거절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리보전 절차 밟지 않고 그냥 저축자나 계좌 송금 의뢰인에게 지급이 거절된 요 수표나 이 증권을 그냥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권리보전 절차를 밟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 그리고 판매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자, 판매사가 이제 고객으로부터 돈 받았어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증권 매수, 이제 고객이 저축금을 냈으면 이걸로 펀드의 증권을 사줘야 되겠죠. 수익증권, 투자신탁에 수익증권을 사줍니다. 그래서 판매사는요, 수익증권을, 우리가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했지만 수익증권은 한 좌, 두 좌, 좌라고 불렀죠. 그래서 수익증권을 한 좌 단위로 매각이나 환매할 수 있다. 10자 아닙니다. 한 좌. 우리 주식도 한 주 단위로 거래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매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 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증권 단위, 매매 단위, 한자 단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 지급일. 자, 요거 만기 지급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저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언제가 만기인데 언제 돈 주냐 이거죠. 그 날짜 따지는 거 요것도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말로 나와요. 말로. 자, 만기 수익증권의 만기 지급일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직접 실제 날짜를 들어가면서 만기 지급일이 몇 월 며칠이냐 실제 사례로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 사례는요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 요게 어려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저축기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했다. 그러면 만기 지급일은 언제냐면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최초 납입 상당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다만 만료되는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축기간을 월이나 연 단위로 정했어요. 자, 내가 저축기간을 2020년 10월 31일부터 이제 저축을 하기 시작해서 자, 4개월로 정했습니다. 만기를. 저축기간을 4개월로 정했어요. 그러면 저축기간의 만기 지급일이 언제입니까? 만료되는 월의 최초 납입 상당일. 자, 2020년 10월 31일부터 4개월, 11월, 12월, 다음 2021년 1월, 2월. 자, 2월 31일이 돼야죠. 예? 요 말은 이 뜻입니다. 만료되는 월, 요 날의 최초 납입 상당일, 10월 31일, 그날 말일. 그래서 만약에 10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날 저축기간이 시작됐다면 저축기간을 4개월 냈을 경우 만기 지급일은 2021년 2월 31일이 된다. 요 말이고, 근데 여러분 2월 달이 31일이 없죠. 그래서 다만 만료되는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는 31일이 없습니다. 그 월의 마지막 말일을 만기 지급일로 하는 겁니다. 31일이 없으니까 2월 28일, 29일은 이제 또 4년마다 돌아오니까 어쨌든 2월 28일 이렇게 하면 이게 만기 지급일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축기간을 이번에는 일 단위로 정했다.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축기간을 난 며칠 하겠다. 이럴 때는 수익증권 최초의 매수일로부터 계산해가지고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다음 영업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강조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업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2020년 10월 31일 최초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입니다. 여기서 저축기간을 10일로 정했다. 그러면 만기 지급일은 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최초 매수일부터 계산해서 그럼 31일부터죠. 31일, 11월 1, 2, 3, 4, 5, 6, 7, 8, 9 그래서 만료되는 날, 그 다음 날, 10 그래서 다음 영업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2020년 11월 10일이 됩니다. 2020년 11월 10일. 이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최초 매수일부터 계산해서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다음 영업일. 그런데 우리가 실제 날짜를 주면 굉장히 간단해요. 10월 말일부터 열흘 더하면 11월 10일이에요. 그렇게 실제 사례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만기 지급일이 언제냐?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서 저축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면 해지 결산일이 아니고 해지 결산 후에 처음으로 오는 영업일입니다. 첫 영업일을 만기 지급으로 한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